자, 챕터 45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경영상 해고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교수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질 수 있겠다. 우리 거기에 부응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경영상 해고가 이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례로 나오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냐 안 가느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례형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된 판례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요. 특히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된 어떤 판례의 변화를 약술해내는 것, 요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상 해고 하면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 간략하게 두 문자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긴피공근이잖아요. 긴피공근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즉 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자, 여기는 공정한 해고 기준 공, 그 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협의 의무? 이게 이제 근로자 대표, 즉 근. 이렇게 긴피공근. 요것이 이제 요건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해고도 해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 즉 근기법 23조 1항 요건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따져 주지는 않아요. 요 네 가지 근기법 24조의 요건이 있으면 이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자, 여기에서는 판례 태도가 변화되어 있었고요. 이 판례 변화를 여러분 잘 써주시는 것. 여기 이제 약수령 대비로 족합니다. 자, 판례 태도 변화. 긴박한 경영상 필요 관련된 판례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전에는 도산회피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초기 판례는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지 않으면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도산 직전의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도산 뭡니까? 도산이 뭐예요?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질 직전이 되어야만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 해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경영상 해고 인정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에게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바뀝니다. 초기 판례의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합리적 필요성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 사건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어요. 자, 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고 적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직제를 개편한 경우 이런 경우에 도산 등의 경영 위기는 없지만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도산 등의 경영 위기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했다. 즉 합리적으로 이런 경영상 해고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합리성 판단 누가 합니까? 결국 법관이 판단해요. 어느 정도의 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자의, 법관의 자의적 판단은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자, 장래 경영 위기설은요. 판례는 2000년대 이후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즉 지금 어떤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장래에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정리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장래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냥 미리 해고한다? 약간 좀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좀 약간 좀 변화됩니다. 교영상 해고 시점 당시의 교영 상태를 가지고서 긴박한 교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이후 판례는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 부분이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례는 이후 사업 부분의 경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그것이 기업 전체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 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정리해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요 정도 나번 합리적 필요설까지 여기까지 정도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 보시면 기본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부분이 경영 악화에도 경영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는 이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더욱 완화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즉 이제 요 네 번째 견해, 요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다만 최근 판례는 관광 호텔업을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 부분의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 승계나 전원 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자, 이게 조선호텔 사례이죠. 비록 일부 사업부 서울 조선호텔입니다. 여기에 연속적인 적자가 있었지만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전반적 경영 상태는 견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서울 웨스틴 조선은 약간 적자였지만 부산 웨스틴 조선은 여기는 흑자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견고했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는 장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단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흑자 기업 일부 사업 부분이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쉽게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네 번째 판례 태도를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판례는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이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아서 도산회피설 이후의 판례 합리적 필요설 또는 장래 경영 위기설,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견해로 이제 많이 수렴되고 있어요. 하지만 요 판례 요 문구만 딱 보면은 장래까지도 이제 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래 경영 위설에도 가깝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합리설 필요설 여기에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판례가 도산회피설 그 다음에 흑자기업 일부 사업 부분의 경영 악화 요 경우가 아니라 판례는 이런 합리적 필요설 또는 장래 경영 위기설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요 판례, 요 취지를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이제 그 약수령 대비는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아예 보아줍니다. 이 경우에 단순한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한 사업 양도 등은 이것은 필요성 인정 안 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요. 요 해고 회피 노력 관련해 가지고 최근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는지 여부는 교형상 해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형상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의 조업 단추, 희망퇴직 등은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자 이런 해고 회피 노력의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서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도록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최근 판례 태도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최근 판례는 사립학교의 신입생 입학 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과를 폐지하였고 그 해당 학과 교수들이 자신들은 다른 학과로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내린 면직 결정, 이것은 해당 학과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과되는 거죠. 폐과가 되기 때문에 마치 교형상에서 일부 부분이 이제 악화돼 가지고 예, 그 부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때 교수님들이 다른 과로 나를 뭐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정리하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경우 이 학과 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서 감원한 상황에서 이미 감원 목표를 상회했어요. 넣어버렸습니다. 감원한 상황에서 또 정리하곤 한다는 얘기예요. 참가인들을 추가로 또 정리하고 했다면 이것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해고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노사협의회의 협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판례가 그렇게 중시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는 중시하지 않는데 이 판례는 포커스가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위반이기 때문에 요 해고 회피 노력 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보았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이 공정한 해고 기준. 의는 해고될 근로자 선발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 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 노사 간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해고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라고 보았고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인데요. 판례는 근로자 측의 사정 고려 없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임금을 받는 고연령 장기 근속자를 우선적 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부터 해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의무인데요. 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고 50일 해고하기로 한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뭐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은행은 우리은행이죠.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감축 대상 인원 및 선정 기준 과반수 노조에 통지하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자, 원고는 상급 직원으로서 직원 감축 대상 인원에 선정되었고요.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해고 예고하고 휴직 명령 그리고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는요, 피고은행이 노조와 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과 같은 3급 이상자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기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 흠결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자, 1997년도 교형상 해고 규정이 입법하게 되기 전에 판례는 사전 협의 의무를 효력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입법화가 된 이후에도요, 97년 입법화된 이후에도 다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 중요한 부분, 협의를 거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만으로서 곧바로 교형상 해고를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협의 의무를 효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효력 요건은 뭐예요? 협의 의무 위반 시 무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효력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협의를 가사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 정리해고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검토. 현행법은 군기법 5항에서 군기법 1항부터 3항까지 요건을 갖추어서 근로자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한 것을 본다라고 규정해서 군기법 3항인 사전 협의 의무가 교형상 해고의 유효 요건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형상 해고 요건 중에 하나인 협의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당해 교형상 해고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학설의 일관된 그런 태도예요. 판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기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 규정은 이렇게 50일 이전에 이런 교형상 해고 계획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판례는 이런 협의 기간의 의미를 통보의 대상인 소속 근로자의 인원수와 그의 소재지의 원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보 후 교형상 해고 실시까지 그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형상 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서 교형상 해고는 유효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통보 협의기간 준수가 교형상 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이거 어겨도 교형상 해고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형상 해고가 무효되지 않는다. 이게 본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기법 제1항부터 3항까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건이라 충족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학설 태도이다. 자, 50일 전 통보와 해고 예고 기간 간의 관계. 교형상 해고 시 50일 전 통보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해고 예고 기간 30일 전 해고 예고하는 것. 자, 이런 것들. 전자, 즉 50일 전 통보 기간이 노사 간 집단적 협의에 관련된 것이고 후자가 개별 근로관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별도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형상 해고 대상자 중에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별개로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이 별도로 준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정리해고와 가산보상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최근 나온 판례인데요. 단체 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미 미지급 임금의 통상임금 100% 가산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가산보상금 규정 두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만약에 부당해고했을 때는 그 페널티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가산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일 뿐이지 이것이 교형상 해고에 의한 경우에까지도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죠. 자, 그 가산보상금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되어서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임금의 이자에 가산보상까지 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정리해고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고 한 것이 나중에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탈락돼 가지고 다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요것은 가산보상금의 전제가 되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가산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이 해고는 정리해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시고요. 판례 한번 최근 판례까지 추가 정리해고 사유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족광이란 영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그 지금은 그 김재용이라고 하는 배우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졌는데 그때는 정말 생소한 배우였습니다. 전혀 뭐 모르는 배우였고, 다만 그 배우를 안 본 것은 지금 그 드라마 그 영화 중에서 1999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제 군대 가게 되는 군대 가 있는 또는 군대 가 있는 친구를 면회가는 그 세 명의 친구 이야기를 다룬 인디 영화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때 군대 기억도 나고 또 그때 분위기가 너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그 영화였는데 그때 조연으로 나왔던 그러한 그 배우였습니다. 이 그 김재용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이제 박재홍인가요? 하여튼 그 잠시 제가 한번 다시 보면은 예, 제가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안재홍이었습니다. 안재홍. 자,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안재홍 배우 요 친구죠. 요 친구. 이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서 아이고 이거 보토가 아닌데 필모그래피를 봐야겠군요. 보시면은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요게 예, 요거 1999 면회. 요때 이제 저는 처음 이 친구를 봤어요. 요때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으로서 거의 뭐 비중은 많이 없었는데요. 이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이제 나름 연기를 좀 한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나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복학생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어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가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에 정말 선남선녀가 사귀는데 거기 복학생이 끼어가지고 막 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그 복학생의 안재홍이 선을 안 넘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어울리지 않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막 뭐 그 복잡하게 사건 만들고 그렇지 않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족구왕이 보고 나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마음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되게 아주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또 안정이라는 배우가 또 이제 뭐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잘 나가면서 다시 나중에 주목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족구왕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족구왕 나올 때 그 배경음악으로서 페퍼톤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고 하여튼 뭐 한 1년 정도는 페퍼톤스 그 음악만 엄청나게 반복해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페퍼톤스가 이제 청춘이라는 그런 오스트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같이 들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페퍼톤스가 이게 안테나 뮤직이라고 유희열 씨가 대표로 있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노래들이 인디 음악 같은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대중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페퍼톤스 음악 들으면서 자, 요 시간 마치겠습니다.